세조, 명조선에서 처음으로 반정에 의해 왕이 되신 분이 세조입니다. 결코 이분의 공사를 폄하하거나 칭송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해석할 뿐입니다. 이것이 후손된 도리인 것 같습니다. 수양대군 이유. 이름은 유, 자는 수지, 세종의 둘째 아들이고 문종의 아우로 어머니는 소연 왕후 심씨이다. 비는 윤번의 딸 정희 왕후이다. 1428년 진평대군, 1432년 한평대군에 책봉되었다가 이해 7월 진양대군으로 다시 1445년 수양대군으로 책봉되었다. 대군의 앞에 붙는 명칭은 그분이 봉지로 받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진평과 진양, 진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평, 한평, 수양의 지명을 우선 밝혀봅시다. 진평. 우선 진자의 비밀은 진주 강씨들이 개출된 진주를 현재의 신중 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진주로 표기합니다. 즉 진과 진은 서로 통하는 동일한 지명이었습니다. 경상도 진주의 신증편에 능호당은 고척송로의 동쪽 누각이다. 조양가는 곧 봉명루의 동쪽 누각인데 목사 정백품이 건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능호당이 있었던 능호와 조양간이 있었던 조양의 지명을 밝히면 진주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능허. 동파 소식의 능호대기에서 이곳에 진안수당의 궁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능호는 왕부의 중심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관중의 봉상지역에 있었습니다. 조양. 진주에 있었던 조양관은 조양에 있었던 건물입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 무주, 광주, 익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조양으로 평안도 개천과 전라도 광산은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입니다. 개천의 군명 조양은 조선과 동일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 무주, 조양, 익주 지역은 왕부의 중심 한라산과 금강산이 경계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한평. 세조의 다른 봉지 한평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전라도 한평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굴레, 닭이, 한풍, 모양, 모평, 기성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한평은 수양 이전에 봉지로 받은 것으로 금강산인 백두산을 불함산이라고 합니다. 불함산이란 밝은 함산입니다. 관중지역과 경도인 서울이 경계한 금강산 자락을 모산, 함산, 천물령이라고 합니다. 함양, 한평, 함흥은 관중의 지명이고 이곳 모산의 동부인 대진국 발해가 있었던 동모산은 경도인 서울 지역이었습니다. 수양. 세조가 이 봉지를 기반으로 황제가 되었던 수양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황해도 해주조의 군명편을 인용합니다. 내미홀, 지성, 장지, 폭지, 대녕서의 안소, 수양, 고죽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 수양으로 수양은 수도와 동일한 의미로 경도인 개경의 서울에 있었습니다. 현재의 황해도 해주에서 경도인 서울로 군사를 이끌고 반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황해도 해주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은행정, 동원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나주의 누정에 은행정, 무의루 서쪽에 있다. 무의루 객관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이 비단금자의 금성으로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고죽국을 기반으로 관중에 있었던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황제에 등극하였던 것입니다. 계유, 정난. 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문종이 재위 2년 3개월 만에 죽고 12세의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세종 때의 안정된 왕권과 정치는 크게 약화되어 황보인, 김종서 등 의정부 대신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수양대군은 권람, 한명회 등을 모사로 삼고 1453년 10월 홍달손, 양정 등 신봉무사를 친히 동원해 김종서, 황보인, 정본 등을 비롯한 조국관, 이양, 조수량 등 정부의 핵심 인물들을 추살 또는 주살에 제거했으며 대군 중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안평대군을 모반의 제명을 씌워 강호로 축출한 뒤 사사했다. 김종서의 여당인 이증옥을 파면하고 그 후임에 박호문을 임명했다. 이에 반발한 이증옥이 박호문을 죽이고 스스로 대금 황제를 칭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곧 진압되었다. 이렇듯 대세가 수양대군에게 기울어진 것을 알아챈 단종은 수양대군 추대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마침내 스스로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물려주었다. 경쟁자였던 안평대군의 봉주와 김종서의 신복인 함길도 도절제사인 이증옥이 왜 대금 황제를 칭하고 반란을 일으켰는지 밝혀봅시다. 안평. 충청도 홍주의 군명은 안평, 해풍,
홍량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홍주의 군명이 안평으로 홍량, 홍주란 이곳에서 홍씨가 기출된 남양이기도 합니다. 홍씨는 중국 도낭의 광씨 염제신농의 후손인 공공씨의 후손이 원수를 피해 공자의 숫자를 붙여 홍자를 만들어 성씨로 삼은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홍씨는 한국 성씨이다. 본가는 남양, 풍산, 홍주, 북의 의성, 회인 등이 있다. 홍씨가 탄생했다는 중국 도낭은 천황님인 당구루가 계셨던 당구투의 경주인 서울의 동부지역인 동경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홍주의 군명 안평은 안주와 또한 동일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부류에 천황사 성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원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안평대군의 봉지가 있었습니다. 함길도 이징옥이 반란을 일으킨 기반지역 함경도의 서문을 인용합니다. 태종 13년에 관내에 영흥길주가 있다 하여 영길두라 고쳤고 16년에 영흥을 강등시켜 화지목으로 만들고 함주를 승격시켜 함흥부로 만들어 관찰사의 본영을 여기에 두고 드디어 함길두로 고쳤다고 했다. 함길두란 함흥과 길주의 합성으로 함흥은 관중지역이며 길주는 천주가 있었던 개경 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두 금주인 금강산 자락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중옥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대금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태양주 박주인 고죽국의 해주를 기반으로 개요정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사육신 즉위후 세조는 정인지 이사철 정창손을 의정부 재상에 임명하고 원년 9월에 자신의 찬위에 공에 있는 44명을 좌익공신에 임명했다. 이 같은 세조의 전제권 강화에 불만을 품은 일부 유신들은 표면적으로는 세조의 불의의 찬탈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세조를 왕제에서 몰아내고 단종을 복위시켜 관료지배 체제를 구현시키려 했다. 그리하여 송산문, 박팽년, 이계화의지, 유성원, 유흥부 등 전 현직 집현전 출신들은 1456년 6월 창덕궁에서 명예사신을 향응하는 기회를 이용해 세조를 시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 모의에 참여했던 김질, 정창손 등의 밀고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세조는 이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숙청을 단행했으며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봉해 영월로 유배시켰다. 또한 금성대군이 영남의 유생들과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다 발각되자 노상군을 다시 소인으로 폐하고 1457년 10월 관원을 시켜 사사했다.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봉되었다는 것은 상황 황제였던 단종이 모든 직위가 폐위되고 황제인 세조의 조카가 되므로 군으로 강등당했던 것으로 노산이란 주나라에 재우고 노나라가 있었던 산입니다.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인 금성대군의 봉지 비단금자의 금성은 천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충신 성산문 사육신 중에 한 분인 성산문의 저 유명한 식구를 인용합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주려 죽을 찐들 채미도 하난 건가.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근이 따에 낫다니. 성산문은 중국 역사 주나라에 백이숙제가 있었던 수양산을 조선 세자가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수양과 동일한 산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 시를 접하고 가슴이 벅차 눈물 흘렸던 사연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성산문이 이 백이숙제의 무대 수양산 아래에서 수양대군이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수양산 덕을 보거나 수양대군의 덕은 고사리 한 토막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수양아, 백이숙제가 고사리 한 토막이라도 내 땅, 내 봉지에 있었던 네 것 먹은 것을 너무나 한탄스럽구나. 청사의 길이 남을 절주에 한 점 티를 남긴 것이 한탄스럽구나. 너희가 어떤 회유를 한다 해도 내 것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시절을 전해들은 수양대군 세조는 성산문을 거열형에 처했습니다. 청사의 길이 그 절조를 남기면서 동시에 수양산 시절을 남겨서 후손인 아리아넥스로 하여금 고죽국의 위치를 찾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산문이 자신과 가문의 죽음으로 바로 그 주나라의 수양산 아래 그 땅에서 벌어진 생생한 주무왕과 백이숙제의 역사를 바로 그 산 아래 그 땅에서 수양대군과 자신의 역사로 생생하게 재현하여 온 천하의 수양대군의 무모함과 자신의 당당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산문의 그 치열했던 역사를 현존하는 한양가에서 인용합니다. 성산문 잡아들여
세조대왕 하신 말씀이 백관이 다 줘야 하는데 너는 왜 줘야 하지 않느냐. 정산문 하는 말이 불사이군 하는 충성을 평생에 지키다가 내가 섬기던 그 임금은 사지에 계시니 나는 내 인군 찾아 지에 가서 섬길 것이니 누구를 보고 줘야 하랴 마냐 하느냐. 세조대왕 그 말 듣고는 정산문의 아들 삼형제를 일시에 잡아들여서 맏아들을 죽이면서 이래도 항복하지 않느냐. 정산문 하는 말이 이판의 자식이 대수냐. 둘째 아들 죽이면서 이래도 항복하지 않느냐. 정산문 하는 말이 삼족을 멸한데도 일평생 가진 마음 추호나 변할 수냐. 3살 먹은 셋째 아들 정전 앞에 박살내어 죽이니 정산문 거동보소 눈물을 짓거늘. 세조대왕 하신 말이 어린 자식 죽는 데는 내가 눈물 흘리니 그것은 무슨 일인고. 정산문 대답하되 장성한 2 아들은 애비 때문에 죽는 줄을 알고 죽거니와 3살 먹은 어린 자식 무슨 일로 죽는 줄을 모르고 죽사오니 눈물이 나는도다. 세조대왕 분을 내어 정산문의 부모님을 정화같이 잡아다가 정전에 꾸려놓고 너희들 죽는 것이 자식을 잘못 놓은 탓이로다 하니 산문의 부모 하신 말씀 죽이려면 죽일 터이지 무슨 군말이 그리 많노. 세조대왕 분을 내어서 일시에 목을 베고 공로들에게 분부하사 소 4피를 몰아들여 정산문의 사지를 벌려서 소수레에 메고 등에다가 글을 쓰되 만고역적 선산문이라 하니 아무리 소를 쳐도 소 4필이 서로 미루어 죽어도 아니가네. 이때 정산문 하는 말이 내 사지를 때려거든 내 등에 붙인 글이 무엇이라 써붙였나. 이군 불사 이충신을 역적이라 써붙이니 철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등에 글을 고쳐서 만고충신 정산문 단정위에 죽는다 고쳐 쓴 연회야 그때야 소가 움직이니 죽음으로 만고충신의 반열에 두셨구나. 머리인 마태 종남산과 머리수인 수양산은 동일한 산이며 종남산은 서울의 남산으로 수양은 수도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발달산 혹은 밝은 말이 다닌 백두산과 말이 밝은 산인 수양산은 또한 동일한 산으로 그래서 수양산은 박두산, 박달산이기도 합니다. 천하의 중심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과 전왕 법왕이신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었습니다.